주로 우리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살 청소년 신승현입니다. 청소년을 대표해서 발언한다는 엄청 큰 임무를 주셨는데 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청소년이 아니라 시작점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일단 자해를 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리스트컷 여기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커터칼을 사용한 자해를 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올해 초까지였고요. 근데 리스트컷 말고도 뭐 옷걸이에 목을 매달거나 타이레놀, 처방받은 약을 과다 복용하는 약물 자해 등 아니면 거식, 제가 호흡량이 많이 딸리는데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일부러 지치게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해를 했던 청소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할 것들은 저와 제 친구들이 겪은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건방진 얘기지만 지금 청소년으로서 오늘 이곳의 주제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자해 대유행. 자해를 유행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자해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떠오른 유행으로 보인다는 것, 그게 제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을 때 같이 설명란에 등재되어 있었던 청소년이 접하는 SNS로 자해 인증 사진과 또 청소년이 듣는 노래가 자해를 암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 왜 다들 리스트컷만 자해로 분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해로 분류한다면 자해라는 말 자체에서 어폐가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인데 그거를 리스트컷, 그러니까 거시적인 상처로만 지금 분류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빙산의 일각에서 위쪽 부분만 보고 정말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은 정말 엄청난 해였습니다. 고등 래퍼에서 피해망상 조울증 자해를 가사로 사용하는 빈첸, 그리고 나는 정신병자요라고 울부짖는 우원재가 이제 겨우 양지로 올라온 힙합 문화라지만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호명하면서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을 말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굉장히 자기 조소적이고 되게 솔직한 가사예요. 그동안 장막에 덮여 있었던,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골치 아픈 문제라서 덮어두었던 문제들 당사자들이 직접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충분한 정보도 없이 물 위로 오른 문제를 유행처럼 번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야 돼서는 안 되는 점이 자해하는 래퍼, 자해를 말하는 SNS보다 먼저 자해를 하고 있던 청소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허름한 울타리를 놓고 어른들이 말하는 청소년을 청소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현실도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자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여느 학교에서는 자해 검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복도에 일렬로 세워둔 뒤 교사가 와서 팔을 걷어붙입니다. 상처가 발견되면 그 즉시로 위클래스로 끌려갑니다. 네, 진짜 있던 일이에요. 제 모교에서 있던 일입니다. 자해가 죄악이고 죄수를 교도소에 넣자 상담실에 그렇게 집어넣는 행동들. 여기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까 학기 초에 실시하는 검사로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일단 학기 초에 그런 검사는 우리가 지금부터 너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하자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선생님이 컴퓨터실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웹툰 보는 친구들 사이에서 체크를 하죠. 행복하냐는 질문이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질문이 행복하냐는 질문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죠. 학교가 좋냐? 글쎄요.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학교가 좋아서 사랑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죠. 아니다라고 답해요. 살고 싶냐?
모르겠다. 체크. 그럼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에요. 중학교를 다니면서 3년 내내 정기적으로 위클래스에 가야만 했던 친구들이 반에 서너 명씩 있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위클래스의 보안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학생들에게 블라인드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학기 초반 3월달, 그러니까 담임과 1대1 면담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검사에서 자살 위험군이라고 낙인 찍힌 아이의 학교 생활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는 집에 강아지가 있니? 집에 엄마는 맞벌이를 하시니? 이런 질문을 받기도 전에 선생님은 그 아이가 자살 고위험군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그 아이들이 접하는 교과 선생님들과 공유가 되죠. 서울시 기준으로 한 교사당 맡겨지는 아이의 수가 평균적으로 13.1명입니다. 많이 줄어서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반에 60명이 드글거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교사가 13명에게 1대1로 멘토가 되어줄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성비를 따지는 국가라지만 학교에서까지 가성비를 찾는 모습은 조금 괴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자부터 학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치를 계속 요구하는 교육제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않으시는가요? 이러다 보니 많은 분야에서 그러듯이 입체적이고 문장으로 기술되어야 할 한 사람의 존재가 한 아이가 키워드로 분류되고 단순한 단어들로 정렬되게 됩니다. 청소년이 자살을 하면 그 청소년은 학교폭력 아니면 학원 문제, 부모, 그런 문제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을 그렇게 단순하게 자기가 자신의 살을 찢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한두 단어로 정의할 생각을 하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학교에서 자살 고위험군 아니면 상담 필요자로 제정이 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학교에선 위클래스에 인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위클래스에서는 이를 키우지 않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 동의 없이 부모님에게 이 아이는 자살 고위험군이니 주의를 바랍니다 라는 연락을 하고, 가정폭력의 경우 그 학생이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학교에서 이걸 알고 있다는 걸 가정에게 알리면 그 학생은 당장 집에 가서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일을 진행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학생이 반박을 하죠. 저는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면 저 죽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럼 신고해줄까? 신고를 학생이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상담에서는 항상 결론이 무조건 참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한 여름에 긴팔 긴 바지를 입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구타로 자기 팔을 걷어붙일 수 없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그래도 아빠인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 라고 권하는 선생님. 학교폭력을 당해서 당장 학교에 올 수 없는 아이에게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는데 학교를 그만두는 건 좀 그런데 어쩌면 네가 마음을 잘못 먹은 걸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선생님. 학교에서 성소수자로 아우팅을 당해서 학교 복도에 지나가기만 하면 더러운 레즈년이라고 말을 듣는 아이에게 선생님은 너 같은 아이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 너 같은 아이가 학생들 중에도 있구나 라는 반응을 들려줍니다. 아이와 상담을 맞추겠다며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불쑥 찾아와서는 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누군지 알아요. 위클래스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호명하고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담 중에 다른 상담하고 있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친해지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위클래스를 신뢰하고 선생님들을 신뢰할 수 있나요? 방금 제시된 기준 그 그래프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많이 드러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이 지나면 그렇게 한 번씩 낙인을 받은 아이들끼리는 서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 검사할 때만 다른 자아로 살자고, 학교 생활이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한 아이로. 그렇지 않으면 또 1년을 그렇게 보내야 하니까. 저는 겨우 2개의 위클래스를 경험했고, 제 친구가 다니는 학교의 위클래스 그리고 상담기관을 다 조합해보면 100개도 안 넘겠지만, 여기서 말하듯이 자해가 유행이 됐는데 왜 익명과 해시태그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 내려놓은 것처럼 해탈하면서 말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자해가 유행이 돼서 그리고 자살 그런 풍조가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아이들은 왜 인터넷에서 익명 아이디를 사용하고 해시태그로 해서 자기들끼리 숨으려고 할까요? 그간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었던 상담에서는 위로보다는 질타를 받기 쉬웠고, 어쨌든 나쁜 행동이니 하지 말고, 하지만 네 현실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봐. 하지만 네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도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응지 문화에 숨어드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아까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 중에 퀴어, 그러니까 LGBT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부족할 뿐더러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자살과 정신건강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성애자, 그러니까 시스젠더 이성애자, 헤테로섹슈얼에 비해서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레즈비언, 게이 순으로 자살이나 어떤 정신건강에서 취약한 데 노출될 확률 퍼센트가 높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아이들이 선생님 저 양성애자인 것 같아요 해도 양성애자가 뭔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여학교를 나왔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여학교에 나와서 퀴어가 많은 게 아니라 퀴어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받는 그런 혐오와 냉소적인 태도에서 아이들은 그나마 살고 싶어서 그나마 신뢰하는 선생님에게, 믿을 만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어른에게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2차 가해를 받고 끝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는 문구를 사회교과서에서 종종 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덮어놓고 쉬쉬했더니 거짓골이 됐네요. 어른들과 공공기관이 믿을 만한 요새였다면 자해를 비롯한 청소년 건강 문제를 먼저 수면 위로 올렸어야 합니다. 래퍼가 아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고, 인스타 해시태그가 아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게 아니고, 트위터 정병러 특친소, 자해러 특친소 이런 게 우리에게 거시화될 게 아니고, 먼저 상담하는 기관들에서, 그리고 먼저 정보가 구축된 어른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합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안에서 답습하는 것은 사회의 좋은 물결보다는 캐캐 묵은 병폐들이 더 눈에 많이 띕니다. 군대식 문화나 제도에 막혀서 아이들을 당장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대답들. 1년 1년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보다는 대학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정신병이 심하게 나와서, 아니면 조울증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중학교 2학년 놓치면 중3 때는 고2 놓칠 거고, 그럼 인문계 가서는 별 흐지부진 하다가 그냥 들러리 하다가 끝날 건데 그래도 괜찮아? 중3 때 심하게 자해를 해서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는 가야지 않겠니? 당장 아이가 죽을 것 같고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났는데 대학 입시제도는 바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당장 학교 안에서 그나마 자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그런 기관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얼마나 더할까요? 그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뛰쳐나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겠지만 밖에서 마주한 상황은 더 차갑기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해를 예방하려면 자해를 예방한다는 표현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죽을 터야 합니다. 여기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죽을 튼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즉각 자신의 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신의 우울을, 자신의 가정폭력을,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자살 충동을 공개해도 내가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소모품이 아니라 정말 학교 안에서 쓸모있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 무엇보다 그 아이들 앞에 들려진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그 아이의 탓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가짐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을 거란 희망,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이 모여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히 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청소년에 대해 말하는 자리가 있었겠지만 늘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당사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너무 귀가 큰 동물이거나 다리가 굵은 동물이거나 코가 길기만 한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를 직접 눈으로 보면, 그리고 직접 많은 코끼리들의 표본을 보고 그들의 생태를 본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관측과 그런 대처는 없겠죠. 여성 없는 여성 포럼, 유색인종 없는 레이시즘 포럼, 이런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그만하고 앞서 말했듯 제가 별종이 아니라 청소년이 말하는 주체적 발화의 시작이어야만 청소년 문제는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